일단은 그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우리가 뭐 이 재산보험을 공부하면서 뭐 재산보험의 어떤 뭐 달인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실무적인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시험은 그 여기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장, 2장. 1장, 2장이 표준보험 약관입니다. 표준보험 약관하고 여기다가 제도성 특약, 제도성 특별약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게 그 재산보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모르면 뒤에 뭐 후유장애든 실손의료보험이든 여기에 그 논리적인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그냥 얹어 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장, 2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3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표준보험 약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해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상해보험, 그 다음에 상해와 관련된 특약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합니다. 특별약관. 그리고 상해를 공부하면서 여기 뭐가 나오면 후유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후유장애. 그리고 이제 질병보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질병보험 약관, 질병보험 약관,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질병 특약들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병 끝나면 이게 이제 그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공부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간병보험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렇게 간병보험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제가 그 여기에서 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게 우선은 요 후유장애 있잖아요. 여기 후유장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실손의료보험 여기는 시험에 100%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그 시험 문제 패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 약술 문제가 있어요. 약술. 단순하게 이렇게 뭐에 대해서 써라, 뭐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이렇게 단순 기술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네모 박스 친 거 있죠, 그죠? 여기에 100% 제가 기출이 된다고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계산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100% 출제가 돼요. 근데 2019년도 2차 시험에서 실손의료보험이 무려 30점으로 나왔어요. 30점. 어떻게? 계산 문제로. 30점이 포진해놓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가 약 20점 정도가 나왔는데 계산 문제는 10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점, 15점 정도 되는데 나머지 그 5점 정도가 뭐냐면 후유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는 기술 문제가 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딱 이걸 써라, 이걸 쓰세요, 기술하세요, 이거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례를 갖다 놓고 약술하고 계산 문제를 이렇게 복합해가지고 짬뽕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2019년도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사망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는 굉장히 쉽죠. 그죠?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1억에 들어있으면 1억 그냥 지급하면 돼요. 그게 무슨 계산이야? 계산 아니죠. 그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의 과정, 상해 사망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거를 판단해서 답안지에 상해 사망보험금 1억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적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실무자들은 굉장히 금방 씁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실무자가 아닌 학생분들은 굉장히 이게 계속 암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논리를 이렇게 펼 수가 없어요. 논리를.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 11월, 12월까지 8주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재산보험이 8주 동안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서브노트를 가급적이면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공부 스타일상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교재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해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를 만들고 서브노트의 중요 핵심 사항들,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을 거기다가 간략하게, 책이 두꺼우니까 간략하게 그 적어놓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11, 12월에는. 아시겠죠? 그게 왜 나왔고 왜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를 조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이해하시라고요. 며칠 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가산된다. 당연히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줘야 되는데 늑장 지급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 가산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를. 아시겠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냥 암기하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암기할 거는 이거 암기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거만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여기 표준보험 약관하고 제도성 특약 있죠. 그죠? 여기 제가 네모 박스 한번 또 쳤어요. 여기도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100% 나옵니다. 자, 원래 통상적인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약 20점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는 20점. 그리고 후유장애에서 약 20점. 그 다음에 표준보험 약관하고 제도성 특약에서 약 20점 정도가 기출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20, 20, 20이면 60점이잖아요. 그럼 나는 얘하고 간병하고 질병보험 얘네는 너무 외울 거 너무 많은데 저건 빼고 남들은 100점이 만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나는 여기 네모 박스 친 세 군데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한 50점만 넘겨야지. 이거 안 돼요. 제가 점수를 굉장히 야박하게 준다고 그랬죠. 3보험은 점수를 굉장히 박하게 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80점 정도 맞잖아요. 그 사람은 100점 맞은 거하고 같아요. 20점을 거의 까고 들어갑니다. 제가 답안지를 이렇게 그 막판에 가면은 총정리 끝나고 모의고사반에 들어가면 답안지를 다 걷어가가지고 첨삭을 다 해드리는데 제가 주는 점수, 만약에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제가 뭐 약술 문제를 하나 물어봤습니다. 10점짜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썼어요. 그래도 저는 8점밖에 안 줘요. 점수를. 실제로 출제하고 답안지 매기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점수를 안 줍니다. 그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못 쓴 걸 내가 썼다. 비슷하게 썼다. 그럼 점수가 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 한 80점 정도 맞으면 거의 만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잡으시냐면 나는 3보험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지금부터 계속 쭉 해 나가시면 이거 굉장히 재밌네. 자신 있어지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한 60점 이상 이렇게 맞겠다라고 잡아놓고 70점 맞겠다라고 잡아놓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3보험. 그래야 점수가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70점 정도 목표를 잡아놨는데 난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58점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60점 막 이렇게밖에. 60점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점수가. 그죠? 자, 전략 과목이냐? 저는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수가 워낙 안 나와서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나 그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도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이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해보자고요. 제가 암기할 때 이렇게 좀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막 그 뻥도 막 치면서 이렇게 그죠? 긴장을 좀 풀게 좀 거짓말도 좀 해가면서 뭐 이렇게 좀 탁 머리에 박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표준보험 약관하고 제도성 특약은 거의 그 약술 문제로 기출이 된다.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모 박스 친 거는 100% 기출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질병보험 있잖아요. 질병보험. 제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밑줄을 그을게요. 질병하고 질병특약. 여기 질병에는 이제 뭐 CI 보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CI 보험이
2012년부터 2012, 13, 14, 15, 16, 17, 18 요때까지 2번 문제로 이제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뒤에 교재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그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2012년도부터 문제가 1번 문제로 그렇게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2번 문제로 여기 CI 보험하고 질병보험에서 10점짜리 문제가 계속 2번에 이렇게 넣었었어요, 문제를. 근데 출제자가 바뀐 건지 아니면 문제 패턴을 좀 바꾸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까지는 그렇게 나오다가 2019년도에는 여기가 문제가 안 나왔어요. 질병보험이 안 나왔어. 그래 놓고 실손을 무려 30점으로 해놓고 문제 덩어리를 엄청나게 크게 줬습니다. 그리고 뭐가 많냐면 함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작년 30점짜리 문제, 올해 30점짜리 문제가.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 계산하는 문제 있잖아요. 계산 문제. 계산하는 게 이게 뭐 굉장히 막 그 고도의 이런 수학적 이런 계산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아주 단순한 계산인데 재산보험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데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 문제는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다양한 그 사례를 갖다 놓고 막 풀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답안지도 막 써보셔야 되고. 쉬워요. 쉽습니다. 걱정 마세요. 표정들이 뭐 어쩌라는 거, 왜 자꾸 이렇게 자, 쉬우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그 8주 동안 그 쭉 이렇게 저만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죠? 저를 선택하셨죠? 저도 선택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알겠죠?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상해보험에서 특히 후유장애 여기를 그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상해하고 관련된 특별 약관들이 있거든요.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 특약들은 그 암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질병 특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암기해야 될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챕터마다 공부를 하면서 요거 몇 년도에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몇 년, 그 책에도 다 그 기출 문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단락이 끝날 때 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몇 년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산보험 여기 제가 이렇게 그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산보험이 이렇게 개별 과목으로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2005년도부터 됐으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죠? 10년이 넘었는데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 제 책에 있는 내용이 다 거의 기출이 됐다. 근데 안 나온 게 가끔 뭐 한두 개가 있긴 한데, 여기 질병 특약이나 그 여기 제독성 특약에서도 제독성 특약 그렇죠. 제독성 특약에서도 안 나온 게 있기는 한데 그거를 왜 안 내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 놓고 시험에 보면 그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 그 전전년도에 나왔던 문제, 아니면 한 3년 전, 4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문제가 그랬어요. 작년 문제가 그 통지 의무,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가 2년 전에 나왔어요.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10점짜리 약술 문제로 나왔다가 2018년도에는 안 나오고 2019년도에 다시 등장했어요. 2년 만에. 왜 그렇게 등장했을까? 2018년도에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바로 내면, 작년에 냈잖아요. 2017년에 냈잖아. 2018년에 바로 내면 누구나 이거는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냈는데 또 냈나? 그래서 1년을 걸러서 2019년도에 냈다. 배점이 굉장히 약하게. 그죠? 그리고 보험계약 부활에 대해서도 한 4년 전에 나왔던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문제를 냈어요. 자, 문제를 이렇게 이건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그거는 정말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하고, 서브노트를 딱 떠들어 보잖아요. 서브노트 딱 떠들어 보면 그게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막판에는 지금은 계속 책을 보시면서 제가 오타 찾으라고 그랬죠, 그죠? 제가 오타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타를 찾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을 무조건 쏩니다. 그분한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둘이 같이 찾았다 그러면 두 잔을 쏠게요. 그만큼 책을 많이 보시라고요. 11, 12월에는 읽고 이해하고 또 읽고 이해하고 아시겠죠? 그 앞에 그 여기 이렇게 제가 여기 편지를 써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읽지 마시고 이런 건 읽지 마시고 뒤에 그 목차부터 해가지고 일단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차를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2장 표준보험 약관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 여러 번 많이 다독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11, 12월에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잠깐 그 강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11월, 12월에는 11, 12월에는 기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 10장,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를 한 바퀴를 쭉 이렇게 이해하면서 같이 쭉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서브노트 정리하시면 되고요. 11,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에는 본 강의를 똑같이 1, 2월에 다시 해요. 1, 2월에. 그러니까 4개월이죠. 11, 12, 1월, 2월. 4개월 동안 2차 과목, 전 과목을 한번 다 한 바퀴를 도셔야 돼. 1차랑 같이 병행해서요. 4개월 동안. 아시겠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여기 계산 문제 있죠. 그죠? 계산 문제 풀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조금 내가 먼저 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1차는 내가 어느 정도 대놨으니까 2차를 위해서 계산 문제를 하겠다 그러면 3월 달에 한 달간 강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셔도 되고 기초 계산 문제 풀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4월 달에 쉬었다가 5월 달부터 삼보험 총정리가 들어가요. 역시 8주 과정입니다. 총정리 플러스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4주 동안 총정리를 하고 4주 동안 문제풀이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7월, 8월에는 모의고사반으로 들어갑니다. 7주 과정의 모의고사반. 그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약술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 건드려 드려요. 다 건드려 드리니까 제가 드리는 문제만 잘 이해하고 풀 수 알 정도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암기가 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시면 55점 내가 조금 부족해도 저는 한 55점 이상은 누구나 능히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맞으셔야 된다고. 대신에 목표는 한 70점 이상 이렇게 딱 잡아 놓으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여쭤보실 거 있으세요? 네.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글씨 못 쓰는 네, 작성할 때 네, 네.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요? 봐가지고 막또 필체가 안 좋으면 점수가 더 짜다. 그거는 좀 헛소문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글씨를 못 쓴다. 근데 글씨를 못 쓰는 게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는 쓰시는 거죠. 그죠? 알아볼 정도만 쓰실 수 있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굉장히 글씨를 체가 좋고 깔끔하게 이렇게 단락도 탁탁 띄어가면서 깔끔하게 딱 정리해서 쓰면 그 보시는 분 입장에서 참 답안지 좀 내용이 부실해도 답안지 참 이쁘게 잘 썼네. 그래서 점수를 좀 줘야지 이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래도 저기 국가에서 보는 시험인데 그죠? 그렇게 글씨 못 쓴다고 점수를 안 준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 그죠? 믿으셔야지. 글씨 제가 예전에 2007년도인가 원래 3종 대인 손해사정을 그때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글씨 못 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ROTC였는데 ROTC 제대하고 와가지고 이거 이제 시험 공부해서 지금 보험회사 입사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팀에서 근무하거든요. 그 친구. 그 친구가 글씨 못 쓴다고 맨날 혼났어. 여기에서. 근데 그 친구 합격했어요. 아주 높은 점수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답안지를 한번 봤거든요. 정말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도 합격했습니다. 아주 그 점수 잘 받아서. 그때는 손사 이론이 2차 있었거든요. 손사 이론이 2차 있었는데 손사 이론 그 우리 저기 그 교수님하고 우리 여기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자동차 보험 대인 실무 교수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자네는 글씨부터 똑바로 쓰고 공부하게나 맨날 그랬었거든. 근데 그 친구 합격했습니다. 전혀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글씨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뭐 펜 이런 거 선택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은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나중 되면은 말씀드리거든요. 뭐 자기에 맞는 펜 빨리 선택하시라고.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일단 의지가 더 중요해요. 의지. 시험 합격하겠다. 나는 이거 의지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의지만. 자, 뭐 또 뭐 여쭤보실 거 있어요? 11월부터 네. 2월까지 네. 지금 이게 이 강의가 2번 열린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일단 그러니까 공부방 보고 여쭤보는 건데 2차 이거는 좀 끊어야 돼. 끊으셔야 돼요. 아, 그럴까? 한번 한 번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냥 최대한 많이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 왜 그러냐면 11, 12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데 그 내년 1월 한 초반 있죠. 1월 한 5일 정도? 1월 5일, 6일, 7일 요 정도 되면 2020년도 시험 시행 그 발표가 돼요. 계획이 시험 시행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신문에 발표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4월 달에 1차 시험을 봐요. 4월에 1차 시험을 보고 4월 중순쯤, 4월 한 20일, 18일 뭐 요때쯤. 그리고 8월 달에 2차 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 근데 그 1차 시험을 합격을 한 상태에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한 상태에서 4, 5, 6, 7, 8월 이렇게 앞에 짜투리 시간 빼면 결국 한 3달, 4달 정도밖에 없는데 요때 2차 몇 과목이에요? 4과목이죠. 2차 4과목을 한 달에 한 과목씩 마스터 해가지고 2차 응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요. 떨어진다고. 정말 이 우수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동차 패스를 하시려면 11, 12, 1, 2월 달 요 4개월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라고요. 요때 2차 과목 4과목 있죠. 4과목하고 1차 2과목, 1차 3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보험업법은 일단은 살짝 배제시키고, 그죠? 이렇게 6과목을 한 바퀴를 다 도셔야 된다고. 완전 마스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바퀴를 다 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1, 12, 1월 달에 2달 내에 이렇게 하는 게 학원 강의 일정도 그렇고 그리고 2달 동안 6과목을 다 마스터라기보다는 한 바퀴를 돌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6과목을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는 게 맞다고.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끝나잖아요. 그리고 요 나머지 요 기간 있죠. 그죠? 요 기간에 이미 한번 봤잖아. 3보험이라고 치면 한번 봤기 때문에 요때 책을 다시 꺼내놓고 내가 정리한 서브노트를 꺼내놓고 최종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다 이제 다시 넣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훨씬 편하거든요. 이때 처음 하는 것보다는 요때 해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하다. 보통은 동차 패스의 그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동차 패스의 기본적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11, 12월 이 2달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이해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시간 예 괜찮은 예 하세요. 저는 유예인데 네 예. 유예생인데 그럼 똑같이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차피 1차 예 예. 1차가 패스됐으니까 그러면 예. 6월까지는 이론을 저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외울 정 암기할 정도로 다 봐야 되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조금 더 빨리 하겠다. 내가 좀 외운 게 금방금방 사라진다. 그러면 요 시간을 또 활용을 하셔서 올해 어차피 한 번 시험 요번에 끝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약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좀 약하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좀 일찍 해서 책을 한 바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풀이를 먼저 빨리 들어가시라고. 약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시간이 1차 패스 못 하신 분들보다 시간이 훨씬 충분하잖아요. 1차를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를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뭐 하여튼 저는 11, 12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12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요때 그냥 쭉 같이 공부하면서 쭉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되셨나요? 또 없어요? 없나요? 없으세요? 네네네. 후유장애 예. 그 지급률이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게 항상 지급률을 없이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계속 그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걸 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유장애 지급률 이건 몇 프로 이거 있잖아요. 그게 2017년도에 한 번 주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 2017년도에 후유장애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2017년도에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는 장애 분류 기준을 줬고 그리고 한 문제는 장애 분류 기준을 주지 않았어요. 퍼센테이지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2018년도에는 장애 분류표를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장애 분류 기준을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암기하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후유장애는 계산 문제로도 나오지만 약술로도 나온다. 올해 시험처럼. 그래서 암기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2018년도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2018년도에는 주어졌어요. 또. 그죠? 그리고 한번 걸렸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또 안 주어질래나 하고 2019년도에 뚜껑을 열었더니 또 주어졌고.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쉬웠죠.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쉬웠어요. 2019년도에는.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여기도 문제는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함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 보험회사 실무자들 있죠. 실무자들은 그럼 잘하지 않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무자들 이거 전산으로 하지 손으로 막 이렇게 풀지 않아요. 입력하는 거지 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 그 수험생, 그 실무를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제가 이 문제를 그 2019년도를 해마다 보면 제가 그날 시험 보는 날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날 무조건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학원가 뭐 좀 자르셔야 되겠는데 학원가에서 제가 가장 먼저 올려요. 답안을 가장 먼저 올리는데 이 5번 문제를 보고 만약에 문제를 올렸는데 틀리면 제가 정말 그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5번 문제를 보고 뭐야 얘 문제를 왜 이렇게 냈어. 그래서 보고 또 보고 한 1시간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한 문제 갖다가 맞았나 틀렸나 다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해서.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30점짜리면 30분 내에 풀으셔야 돼요. 쓰는 것까지.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과연 썼을까? 참 좀 하여튼 그랬어요. 좀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변별력이 이렇게 있지 않은 시험이었다. 2019년도,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의학 좀 이상했죠, 문제가. 그죠? 올해 의학이 굉장히 이상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상대적입니다, 시험은. 그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늘 마지막에 가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4교시 끝날 때까지 뭐 한 10분 20분 지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기가. 그럼 너 나가도 되냐? 이렇게 손 들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시험장 안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험은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모르면 이 사람도 몰라요. 의학 마찬가지고요. 3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 책에서 제가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없는 내용이 만약에 문제가 기출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르는 겁니다. 실무자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다 몰라요. 수험생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남아서 비슷한 거라도 쓰고 나오면 점수를 주거든요. 그죠? 점수를 줍니다. 근데 제가 올해 굉장히 안타까웠던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자기가 생각할 때 공부량이 좀 미진한 거야. 근데 의학 이론 1교시에 보거든요. 2차에서 의학 이론 1교시, 그 다음에 책임 및 근제보험 2교시에 봐요. 근데 1교시 딱 들어갔는데 의학을 딱 보고 망한 거지. 자기가 생각할 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주저리주저리 쓰긴 썼는데 망한 거야. 그리고 이제 2교시에 만회해야지 하고 2교시 문제를 봤는데 또 망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뭐라도 주저리주저리 쓰고 나왔어요.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3교시가 삼보험이고 4교시가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 2교시 끝나고 점심 먹다 보니까 어차피 떨어진 것 같은데 2020년도를 다시 노리자 이렇게 하고 시험장에 안 들어갔어, 이 친구가. 그리고 시험 발표 날 성적 개발원에 들어가면 조회 가능하죠. 조회를 했는데 점수가 의학이론이 55점이고 책임 근제보험이 58점인가 이렇게 맞았어요, 이 친구가. 커트라인 몇 점이에요? 50.8인가 그렇죠, 올해. 3교시, 4교시에서 물론 3교시 그 재산보험이 굉장히 야박하긴 했지만 점수가 굉장히 야박하긴 했지만 주저리 어느 정도 써서 이 꽈락만 한 45점 정도 넘기고 자동차 보험도 점수가 좀 박하긴 하긴 했는데 다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다 개별적으로 카톡을 다 보내드리거든요. 화이팅, 걱정 마세요. 다 아는 문제 나올 겁니다. 놀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잘 보십시오. 이렇게 다 보내드려요. 다 보내드리는데 2교시 끝나고 그렇게 왔어요. 자기 시험 못 들어갔다고. 1, 2교시 너무 망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미 나온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 그걸 보내주더라고. 스캔해 이게 뭐죠? 캡처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저한테 점수를. 그래서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끝까지 포기하시면 그 중간에 포기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들 1교시 올해 시험 봤을 때 1교시 의학이론 보고 망했어요. 이게 다 왔어 저한테 정말로 한 40명, 50명이. 근데 다 거기서 합격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선발 인원 320명 뽑잖아요. 320명은 어쨌거나 뽑거든. 그죠? 근데 올해 시험이 약간 좀 말이 좀 있어요. 320명 뽑는 328명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약간 말이 있습니다. 아니 커트 라인 이게 소수점까지 매기는데 어떻게 동점자가 8명이나 나오지? 좀 저도 약간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근데 하여튼 끝까지 중간에 포기를 하시면 정말 1년을 버려야 되잖아, 지금. 거기다가 제가 지금 시험 제도니 뭐니 말씀드렸죠. 그죠? 2020년도에 그냥 내년 8월 달에 그냥 바로 끝내시라고. 21년도까지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또 뭐 여쭤볼 거 있어요? 첫 시간이니까 좀 긴장도 풀 겸 좀 뭐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하죠 뭐. 예. 이번에
네. 서브노트는 그냥 자기가 공부하다가 중요하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거 그냥 얇게 적어보려고 만드는 그 목차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책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1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5페이지. 15페이지를 이렇게 한 장을 넘기시면 17페이지를 보세요. 17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014년도 기출문제 보이시죠? 자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청약의 철회 조항 중에 청약 철회 기간 및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계약 유형 2. 청약 철회 접수 시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유형별 업무 처리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10점 이렇게 나왔어요. 2014년도에 시험이 그죠? 자 그리고 청약 철회가 제가 15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로 해서 청약 철회 이렇게 해놨죠, 그죠? 단일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차를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지금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 목차를 줬어요. 목차를 줬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계약 유형, 그다음에 청약 철회 접수 시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유형별 업무 처리 내용 이렇게 목차를 준 거예요. 이걸 이대로 써라고, 그죠? 10점짜리로. 그러면 여기를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청약의 철회에 대해서 목차를 서브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첫 번째, 청약의 철회의 의의가 뭔지를 적으셔야 돼요. 1. 목차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 의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법적 성질 이런 건 빼고, 자,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 보시면 청약 철회의 요건 보이시죠? 이게 목차예요. 청약 철회의 요건, 이 요건. 그리고 3. 철회의 제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그죠? 이게 세 번째 목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약 철회의 방법 또는 청약 철회의 효과. 이렇게 해서 제 책이 이렇게 목차로 다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목차만 서브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 목차만. 그리고 제가 암기하라는 게 있어요. 청약 철회에서 뭘 암기하셔야 하냐면 청약 철회의 제한 있죠. 제한의 유형. 요거를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청약 철회의 유형을 암기해서 요거 목차를 거기다가 서브노트에 적어놔라. 내용은 적지 말고. 내용은 그럼 어떻게 해요? 책을 보면서 이해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서브노트를 떠들잖아요. 이렇게 서브노트를 딱 떠들었어. 그러면 청약 철회에 대해서 문제가 10점짜리가 나올 수 있겠다.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나온다고. 그러면 목차를 딱 보고 목차만 딱 띄워놓고 10점짜리 나왔을 때 목차만 띄워놓고 거기다가 살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암기할 건 제가 이걸 암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시겠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목차를 여기 있죠. 여기 표준보험 약관하고 특약들 있잖아요. 여기 특약들. 요거를 공부할 때는 대목차를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의 이렇게 잡고 두 번째는 내용, 세 번째는 효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딱 세 가지. 그리고 제가 이거 암기하세요라고 하면 요 내용 있죠. 내용에서 암기할 거를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거 암기하십시오라고. 그리고 암기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암기가 안 되잖아. 그때 요 암기하라고 하는 거를 내용에서 내용을 살짝 바꾸셔야지. 어떻게 돼요? 요건 이렇게 들어가고 제한 유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제가 요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서브노트에서 요거 적으시라고. 암기해야 될 거. 그리고 별표를 하나 이렇게 쳐놓으시라고. 그러면 청약 철회가 뭔지를 일단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의의를 쓸 수가 있어요. 청약 철회 의의가 뭔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외웠죠. 뭘 외웠어요? 내용에 따르는 목차는 이렇게 적어놨고 외운 게 요거 유형, 제한 유형 암기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내용에다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청약 철회를 했을 때 벌어지는 일, 그게 효과예요.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보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청약 철회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없어지죠. 그럼 보장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보장 못 받죠. 근데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을 달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험 계약 무효 마찬가지예요. 재산보험에서 보험 계약의 무효. 무효가 뭐냐? 1. 의의. 무효는 의의 적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무효에서요. 표준보험 약관에서 나오는 무효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 내용에다가 무효, 사유 이렇게 하고 암기를 네 가지를 하시라고. 그리고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럼 효과가 어떻게 돼? 당연히 보장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보장이 되고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서브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 그리고 책을 여러 번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목차에다가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특약 들어갈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특약 들어갈 때 여기 제도성 특약 특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이런 게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보험 기간 중에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보험자한테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무담보죠. 부담보죠. 그죠? 담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면책하겠다. 책임을 지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의의를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의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암기해야 될 거 몇 가지를 암기. 이륜 자동차의 정의가 뭔지, 그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야만 면책이고 일회적 사용은 보상한다. 이런 것들을만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효과는 뭐예요?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들어있어. 그러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했어요. 피보험자가. 효과가 어떻게 발생돼요? 면책이죠? 그죠? 보상 안 합니다. 그게 효과예요. 되게 쉽습니다. 산보험은. 제가 암기하라는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그죠? 말씀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지금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또 뭐 여쭤볼 거 있으세요? 없나요? 아, 네. 11월, 12월, 1월, 2월 강의가 똑같다고 하시는데 네. 그 기존에 11월, 12월 들은 학생들도 네. 1월, 2월에 뭐 다시 들어오는 다시 들어오셔도 되긴 하는데 다시 듣는 것보다는 책을 더 한두 번 정도 더 보시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11월, 12월에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1, 2월엔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 2월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동영상 저 카메라가 돌아가면 정말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저거야.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한참 이제 공부를 같이 하시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기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도 제가 항상 신경을 쓰거든요. 막 이상한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얘기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실무적 냄새가 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냅니다.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 판례가 얼마 전에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라는 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드리면 그거를 제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약관 규정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죠? 가끔 쓸데없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자,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됐고, 이거 1교시는 이거 그냥 다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죠? 좀 쉬었다가 할게요.